먼저 이 영상은 댓글로 질문을 주신 미스터 수님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네이버 플레이스의 외부 유입을 늘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미스터 수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 매심기는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기획 및 컨설팅을 하는 UX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외부 유입을 늘리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먼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쥐를 잡기 위해 세상엔 제일 맛있는 먹이로 쥐를 유인하는 쥐덫을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네의 쥐라는 쥐는 모두 그 집에 몰려왔다는 우픈 이야기죠. UX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문제를 잘못 정의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실패를 말해줍니다. 쥐를 잡고 싶은 사람의 진짜 목표는 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외부 유입 트래픽은 많이 늘었는데 바로 플레이스를 이탈하고 오히려 고객 불만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진짜 목표는 많은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매장에 들어오게 하는 것일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인기도를 올리기 위해 외부 유입을 시키는 것인데요. 돈을 들이는 방법으로는 가장 합법적이면서 유효한 방법은 오직 네이버 광고입니다. 어뷰징하지 말고 네이버에 돈 내고 외부 유입 트래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네이버에 돈 내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플레이스를 통해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진짜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고객 DB를 모아야 합니다. 고객 DB만 많다면 네이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네이버에 광고할 돈도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본 영상의 내용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자 미스터 수님은 제 유튜브에 첫 댓글을 다신 분인 만큼 연락 주시면 완벽한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이 돼서 변화가 나올 때까지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주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이걸 어떻게든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는 상위 노출이 먼저다. 또 누구는 방문자 수, 그러니까 트래픽부터 늘려야 한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도대체 뭐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우왕좌왕 하시거든요. 그렇죠. 다들 헷갈려 하는 거죠.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 순위부터 올려야 손님이 온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죠. 하지만 지금 네이버 생태계는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뒤집혔다고요? 그럼 지금은 달걀이 먼저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를 좋아해줄 진짜 손님들을 먼저 모아야 네이버가 그 인기를 보고 순위를 올려준다고요. 아, 순위는 이제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게 된 거죠. 진짜 손님을 먼저 모아야 순위가 오른다. 아, 이거 혹시 그거랑 비슷한가요?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요. 반장 선거요? 네,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숙제도 잘 도와주는 그런 인기 있는 친구가 결국 반장이 되잖아요. 와,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네이버는 바로 그 인기를 보고 순위를 매겨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인기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만족스럽게 우리 가게 페이지를 구경했느냐로 증명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사장님의 가게를 그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그거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네이버라는 이 선생님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기 있는 학생을 판단하는 건가요? 무슨 성적표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종의 성적표가 있죠. 네이버는 크게 4가지 과목을 봐요. 4가지 과목이요? 네, 적합도, 신뢰도, 체류 시간, 그리고 인기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적합도, 신뢰도, 체류 시간, 인기도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첫 번째 적합도는 뭐랄까 국어 시험 같은 거예요. 국어 시험이요? 네, 홍대 파스타라는 문제, 즉 검색어가 나왔을 때 내 가게 정보가 얼마나 그 문제에 딱 맞는 정답인지를 보는 거죠. 이건 뭐 가게 이름이나 메뉴, 상세 설명에 관련 키워드만 잘 넣으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숙제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제 가게 순위가 안 올랐던 거군요. 저도 키워드는 진짜 열심히 넣었거든요. 홍대 맛집, 연남동 파스타.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겠네요. 저 혼자 100점짜리 시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 다들 100점 맞는 기본 문제였던 거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제 적합도는 거의 상향 평준화돼서 변별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인 신뢰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건 생활기록부의 성실성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실성이요? 네. 꾸준히 새로운 리뷰가 달리는지, 문의 전화, 스마트콜은 잘 받는지, 새 소식을 통해서 가게 소식을 계속 알리는지 이런 성실한 활동들이 쌓여서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하긴 맨날 똑같은 정보만 있으면 좀 죽은 가게처럼 보이긴 하겠네요. 그럼 세 번째 체류 시간은 뭔가요? 이것도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들이 우리 플레이스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재는 시간이에요. 아, 얼마나 머무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냐는 거죠. 메뉴 사진을 넘겨보고 리뷰를 꼼꼼히 읽어볼수록 이 체류 시간 점수를 쑥쑥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기도는요? 이건 가장 직접적인 인기 투표 점수예요. 인기 투표? 네, 하루에 플레이스 페이지가 몇 번 클릭되었는지, 전원은 몇 통이나 걸려왔는지, 저장하기는 몇 번이나 눌렸는지 이런 명확한 숫자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점수죠. 아, 적합도, 신뢰도, 체류 시간, 인기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적합도라는 기본 숙제만으로는 안 되고 체류 시간과 인기도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는 그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변별력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진짜 고객을 데려와서 그들이 우리 페이지에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만드느냐, 거기에 달려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손님들을 우리 반 교실로 초대하기 전에 교실부터 예쁘게 꾸며놔야겠네요. 제 플레이스 페이지를 어떻게 꾸며야 그 네이버 AI가 좋아할까요? 그냥 예쁜 사진만 많이 올리면 되는 건가요? 좋은 접근이에요. 플레이스 페이지는 온라인상의 내 가게 그 자체니까요. 페이지에 빈칸을 남겨두는 건 파티를 여는데 집 한쪽 구석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아, 그건 좀 그렇죠. 네, 네이버 AI는 아주 꼼꼼한 건물 관리인 같아서 모든 정보가 잘 채워져 있는지 구석구석 다 체크합니다. 꼼꼼한 건물 관리인이요? 재밌네요. 그럼 그 관리인 마음에 쏙 들게 하려면 뭘 해야 하죠? 핵심은 손님뿐만 아니라 이 AI 건물 관리인을 위한 정보를 빈틈없이 채우는 겁니다. AI를 위한 정보요? 네, 예를 들어 상세 설명이나 찾아오는 길 같은 텍스트 입력칸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 손님 보라고 몇 줄만 간단히 적으시는데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생각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이 공간은 최대 2,000자까지 꽉 채워서 우리 가게와 관련된 키워드를 충분히 녹여줘야 합니다. 이건 AI에게 우리 가게는 이런 전문 분야를 다루는 곳입니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안내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 글이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AI도 읽는 거였군요. 그럼 사진이나 동영상도 그냥 예쁘기만 하면 안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고품질 사진은 기본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사업자가 직접 등록한 사진이 블로그 리뷰 사진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가장 자신 있는 대표 메뉴나 인테리어 사진은 꼭 직접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소식 기능에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올려보세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나 칵테일 만드는 영상 같은 거요. 네네. 방문자들이 그걸 보는 잠시 동안이라도 더 머물게 되면서 체류 시간 점수를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 사진이랑 영상을 채우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리뷰거든요. 좋은 리뷰 쌓기는 어려운데 악성 리뷰 하나는 정말 뼈 아프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리뷰는 양날의 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신뢰도의 심장과도 같거든요. 심장이요? 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리뷰가 100개 늘어날 때 페이지 조회수, 방문자 수, 심지어 길찾기 클릭수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리뷰에 정성껏 댓글을 다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AI 건물 관리인에게는 이 가게 주인은 성실하게 손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집안 단장, 그러니까 플레이스 최적화는 꼼꼼하게 끝냈다고 치죠. 이제 네이버 검색이라는 큰 길에서 손님을 마냥 기다리는 것 말고요.
다른 동네에서 놀고 있는 잠재 고객들을 우리 집 파티에 적극적으로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걸 외부 유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이버는 외부 플랫폼,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자기네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아, 네이버가 좋아한다고요? 네. 마치 다른 학교 축제에서 제일 인기 많은 밴드를 우리 학교 축제에 데려오면 학교 전체가 들썩이는 것과 같죠. 가장 강력한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첫째는 허브 작전입니다. 허브는 원래 전국의 택배 물류가 한 곳에 모이는 중심센터를 뜻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마케팅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당근마켓 등 그 모든 채널의 최종 목적지를 무조건 네이버 플레이스 단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스타에서는 블로그로, 블로그에서는 또 홈페이지로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지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든 사람을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메인 파티장으로 모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그냥 파티 초대장일 뿐이고요. 모든 초대장에 파티장 주소는 딱 하나, 네이버 플레이스만 적는 거죠. 근데 모든 손님을 플레이스로만 보내는 게 맞을까요? 어떤 손님은 그냥 인스타그램 DM으로 바로 예약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블로그 글을 더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한 곳으로만 몰면 오히려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단기적으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채널을 분산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트래픽을 한 곳에 응집시켜야 해요. 네이버 AI에게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서부터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한 변호사님의 사례가 있는데 원래는 채널마다 유입 경로가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이걸 전부 플레이스로 모으도록 컨설팅했더니 불필요한 문의는 줄고 실제 계약할 고객들의 이야기 늘면서 플레이스 순위가 16위에서 3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트래픽을 집중시키는 힘이 그렇게 강력하군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둘째는 2030 세대 공략입니다. 이 세대는 정보를 찾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냥 홍대 맛집 이렇게 넓게 검색하고 스크롤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검색 필터를 아주 꼼꼼하고 집요하게 사용합니다. 필터요? 아, 제 조카도 뭐 찾을 때 보면 화면을 진짜 10번은 누르더라고요. 그게 다 필터였군요. 뭐 지금 영업 중, 주차 가능,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이런 거요. 맞습니다. 이들은 실패 없는 소비를 원하기 때문에 필터를 전부 적용해서 자기 조건에 딱 맞는 곳 몇 개만 추려대고 그중에서 고르는 걸 선호해요. 네이버 지도 앱에서 내 주변을 검색하는 것도 즐겨하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플레이스에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영업시간부터 주차 정보, 메뉴의 특징, 쿠폰 유무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2030 세대의 그 촘촘한 그물망 같은 필터에 우리 가게가 걸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니즈가 강한 고객 타겟팅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과 강남 조용한 룸이 있는 한우 오마카세를 검색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당장 돈을 쓸 확률이 높을까요? 그야 당연히 후자죠. 목적이 훨씬 분명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거의 뭐 지갑을 열고 검색하는 수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광고를 하거나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더라도 이렇게 타겟을 좁혀서 정말 우리 가게에 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 즉 진성 고객들만 플레이스로 데려와야 합니다. 진성 고객이요? 네, 이런 분들은 일단 방문하면 페이지에 머무는 체류 시간도 길고 전화나 예약 같은 전환율도 높아서 플레이스 전체 점수를 올리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어설픈 방문자 100명보다 확실한 손님 10명이 훨씬 낫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헷갈리는 게 생기네요. 한쪽에서는 외부 유입으로 트래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으로 트래픽을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워드 트래픽 같은 광고를 보면 이것도 외부 유입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트래픽과 가짜 트래픽의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이버 AI가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오늘 대화의 정말 핵심을 짚는 질문이네요. 그걸 업계에서는 어뷰징이라고 부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AI가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채죠?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뷰징은 마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1시간 동안 우리 가게 앞에 줄을 서 있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아, 가짜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 겉보기엔 손님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가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사거나 구경하지 않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모두 한꺼번에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이걸 지켜보는 건물주, 즉 네이버 AI는 이들이 진짜 손님이 아니란 걸 금방 알아챕니다. 아, 진짜 손님이라면 행동 패턴이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AI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전부 감지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똑같은 인터넷 주소, 즉 IP 대역에서 접속한다거나 방문했는데 1초 만에 나가버리는 비정상적으로 짧은 체류 시간이 반복된다거나 방문 클릭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전화나 예약, 길찾기 같은 실질적인 후속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죠. 진짜 손님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관심 있으면 사진도 보고 리뷰도 읽고 뭐 전화번호라도 누르겠죠. 맞습니다. 과거에 저장하기 숫자 늘리기, 가짜 영수증 리뷰 만들기 같은 어뷰징들이 유행했지만 결국 네이버가 로직을 업데이트해서 전부 막아냈고요. 그걸 사용했던 업체들은 순위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리워드 트래픽도 결국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속아서 가게의 장기적인 신뢰를 잃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얽혀있던 실타래가 좀 풀리는 기분이에요. 우선 넷플레이스라는 온라인상의 집을 손님 맞을 준비가 된 파티장처럼 꼼꼼하게 플레이스 최적화. 네,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여러 초대장을 통해서 진짜 손님들만 적극적으로 파티에 초대하고. 외부 유입 허브 전략. 그쵸. 마지막으로 돈 주고 가짜 손님 알바를 동원하는 편법은 절대 쓰지 말라. 어뷰징 금지.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하면 될까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의 핵심은 더 이상 어떤 기술적인 꼼수가 아니라 내 진짜 고객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본질적인 고민이라. 네,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순위를 올릴 수 있을까? 이 질문 대신에요. 내 잠재 고객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내 플레이스라는 공간으로 즐겁게 데려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건 먼저 고민해 보세요. 아, 질문을 바꿔야 하는군요. 네, 놀랍게도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순간 첫 번째 질문은 저절로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